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제일 강력한 파워를 가진, 특히 한국 부동산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미국 기준금리죠. 여기 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분위기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정도니까요. 지금도 강력한 고금리 태풍의 영향권 안에 한국 부동산을 가두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5.5% 정도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5%, 대략 2%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24일 한국은행은 6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동결 기조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금리 격차는 2.25%까지 벌어지겠죠.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기조를 놓지 않고 자국 경제가 그리 좋은데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여전히 금리라는 채찍을 놓지 않는 반면에 온통 빨간불이 들어온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금리 지표의 기준이 되는 미국 기준금리와 계속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면 이건 영원한 안녕을 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이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국내 정황상 금리는 이미 폭탄 내관처럼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단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깔린 빚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이고요. 가뜩이나 경기도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 금리 인상은 정말 목에 걸린 가시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부동산 빠개진에 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작살난에 만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독야청청 한국 부동산만 유일하게 반등의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혼자 손들고 롤스로이스를 기다리고 있죠. 이러다 정말 똥차 지나가지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은 미국 중앙은행 인플레 목표치 2% 수준을 달성을 해도 그 이전의 낮은 수준의 금리로 돌아갈 유연함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 하고 있죠. 일종의 중립금리,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 금리인데 요지부동 0%대의 금리로는 이 평균율을 유지하게 되면 절대 저금리 시대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호재발은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한국 부동산 반등의 서막은 그 막이 오르기도 전에 이런 대외적인 긴축 분위기로 인해서 장밋빛이 흑비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주담대 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벌써 7%를 넘어서고 있어요. 8%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이미 담을 넘었어. 이렇게 미국 모기지 기세가 의미가 있는 건 그대로 한국 주담대가 이미테이션, 모방에 가까운 똑같은 궤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이건 뭐 지금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7년 이래로 가장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4.3%를 유지. 아니 뭐 무슨 태평양 넘어 미국의 국채금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르네 마네가 중요할까요? 얘네들도 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그대로 한국이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환율은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 많고요. 주담대 금리는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심박수가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금리가 뛰고 또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출 땡긴 그것도 자기 자산 파일을 넘어선 사람들이 집값 오를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모은 빚을 시세 차익으로 쳐내야 하는데 이게 렉이 걸린다는 거죠. 이제 감당해야 할 이자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친 아파트, 개인 디폴트, 지불 능력 상실하게 되면 바로 강제 경매로 낙인 찍히게 되고 집이 넘어가는 개인 파산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국채금리 상승의 이면에는 여전히 겨울왕국의 얼음같이 차디찬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서 위안화 가치를 완전히 털어버려야 긴장 모드에서 완화 모드로 갈 건데 중국의 경쟁적인 저항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코 패권을 내줄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중국 헝다 파산보호 신청, 미국이 위한 지급불능 상태가 와도 대처하는 거 보면 이건 뭐 거의 사단이 난 건데 만만디야 천천히 돌아가자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담대 금리 인하 동결해버렸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곳이 바로 주담대 금리 인하인데 그냥 배째라 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뉘앙스도 이상해. 얘네들 문제 있는 부동산 기업들 개별 기업으로 보고 앞으로 파산의 각이 어떻게 나오느냐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얘네들 파산하면 정말 타격이 클 건데요. 아마 부동산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도 보이고요.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구도로도 보이죠. 금리 인하가 대폭 이뤄지게 되면 위안화가 타격을 받게 되고 달러에 비해서 더 밀려나는 약세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강력한 부양책을 원했던 시장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요. 아마 적극적인 대책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망하건 말건 뭔 상관이야. 근데 우리 먹거리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데, 아무리 중국에서 기업들이 발을 뺐어도 이게 20년 정도 걸린다는데 지금 살짝 발가락만 빠져나온 상태. 3대 교육국의 하나인 중국 수출이 16% 감소를 찍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하반기 수출 확대를 기대했지만 중국 경제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마이너스 상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상대국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4%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러니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리가 있나요? 그냥 1% 성장률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가뜩이나 기본 국가 생산력의 톱니바퀴를 할 수 있는 인구 절벽이야. 현재 인구는 60년 뒤에 정확히 반토막이 나는 거고요. 2050년경에는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 생산 연령 인구 대폭 감소. 이렇게 되면 지금 이빠이 서울 집값처럼 가격을 높게 받아서 매도를 치는 선대가 후대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 되죠.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주는데 무슨 집값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지. 제대로 후대가 설거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무리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모조리 가계부채야. 2분기 1,862조 원 규모의 빚더미 위에 올라섰습니다. 가장 큰 중심축은 주택담보대출, 6월 말 가계대출 10조 원 늘었고요. 이러니 치고 빠지는 집값이라는 거죠. 일단 훅 높은 가격으로 대기 수요를 엄청난 가격으로 매기고 뒤로 빠지게 되면 어렵게 집을 사게 된 사람은 이후 시세 차익을 노려야 하는데 이게 공갈빵이네. 가격이 내가 산 돈보다 두세 배 정도는 올라줘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가격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장기적인 집값 궤적뿐만 아니라 당장 하반기 대외 변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가장 큰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새 집에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까? 일단 틈새 단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주변 시세가 10억 가까운데 분양가가 5억 8천 수준이라면, 그것도 서울에서 마포라는 입지 배후를 가진 곳에서 이런 단지 경쟁력이 나온다면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 서울 분양가를 상당히 숨고르게 할 수 있는 반대 궤적의 가격대라 할 수 있겠죠. 서울 분양 지금 상당히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가격, 평면, 체감도에서 뭔가 핸디캡이 느껴져도 입지적인 장점만 살아있다면 공격적인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어서 분양가는 더욱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는 5구제곱 5억대, 8사제곱 7억대 분양이라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가격에 대한 압박감을 떨쳐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1600세대 일반 분양 규모 가졌고요. 바로 증산 4구역의 본격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증산 4구역은 평당 분양가 2,257만원, 추정 분양가 5구제곱 5억 8천 수준, 그리고 8사제곱 7억 3천 수준으로 나오게 되죠. 주변 시세 보시면 DMC 센트럴 자이가 8사제곱 12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고점 대비 여기도 4억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분양가가 더 유리하죠. 7억대니까. 공급 규모는 전체 3,550세대 정도의 매매득급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분이 대략 1,646세대. 마포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라서 일단 분양은 이런 틈새를 보셔야 되겠고요. 구축은 하반기 또 한 번의 파동이 예상이 됩니다.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이겠고요.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40평대 최고가 39억 7천에서 36억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직전가에서도 하락세, 고점 대비 4억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반포 쪽 집값이 원래 미친 집값 행진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빠지는 추세인데 훅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장이 이달 말에 시작되는 레미안 원밸리 34평 고점 45억 거래에서 37억 거래가 나왔어요. 신고가 운운했지만 거의 8억이 빠지는 거래 나왔고요. 입주장이라 분양권 거래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 쪽으로 가보면 개포 우성 8차 30평 최고가 25억에서 19억 거래가 이번 달에 나왔네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거의 6억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포동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신축이죠. 올해 말 입주 예정으로 당겨졌습니다. 33평 최고가 30억에서 27억 거래, 3억 정도 빠지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저 24억 거래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고점 19억 대비 15억 정도 거래가 나왔고요.
대략 4억 정도 가까이 빠지는 거래가 나왔네요. 직전 거래가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렇게 반포, 개포 아파트 시세 반등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낙폭도 큰 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강남권에서 낙폭이 큰 거래가 나왔죠. 바로 동작구 보람의 이편한 세상 33평 최고가 13억 8천에서 8억 거래가 나와서 5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동작구가 좀 흔들리는 면이 있네요. 이렇게 지금 강남 쪽에서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이 우르르 무너지는 추세가 시작이 되면 본격 2차 하락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밍 잘 잡으셔야 하고요.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대외 악재가 확실히 터질 것으로 보여서 잘 지켜보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터지고 있죠. 이후 폭풍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지형도를 만들게 될 거고요. 강남 반등은 결국 추락으로 반전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집값 충격은 하반기 상당히 불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